이번에 여기 직권 발전기 저 쌤이 딱 스케치를 하셨는데 직권 발전기 한번 다시 그려보면 이게 직권 발전기였죠. 그러니까 무부하 상태면 여기에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니까 여기에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기전력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0이 되죠. 0. 아무리 돌려도. 응? 그러니까 여기에 우부하 전압 당연히 얘가 0인데 얘가 0보다 클 수 없죠. 0이 되고. 부하를 이제 걸었으면 부하를 걸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전류가 흘러서 발전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전격 전압은 0이 아닌 어떤 큰 값을 가지니까 얘는 무부하보다 전격 전압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전격 전압이 더 크니까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그래서 직권 발전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는 일반적인 겁니다. 분권 발전기 역시 일반적으로 얘는 병렬로 이렇게 걸어둔 거죠. 그러니까 자 무부하 상태일 때 물론 운전하면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얘가 발전을 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전압이 걸리게 되죠.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 있었다면 당연히 여기 아래에 의해서 아무튼 전류가 조금이라도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서 전압 강화가 생기니까 이때 무부하 전압, 그렇죠? 이 값은 2에서부터 IA, RA를 뺀 거죠. 여기가 큰 거고 여기에 전압 강화가 조금이라도 생깁니다.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을 이렇게 걸어보면 이제 더 큰 전류가 사실 흐르기 때문에 전격 전압일 때 역시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이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라고 봐야죠. 이때 더 일반적으로 큰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고 직권인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무부하일 때 얘는 전압이 0이 된다는 거죠. 0. 그런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아까 우리 얘기했던 부족, 평, 과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직권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부하일 때 얘가 빵이니까 당연히 전격 전압이 더 크죠. 전격 전압이 더 크니까 음의 값을 갖게 됩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를 이렇게 병렬로도 우리가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병렬로 여러분들 건전지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지 1.5V짜리 이렇게 있을 때 병렬로 이렇게 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하를 돌릴 때, 뭐 전구라고 합시다. 꼬마 전구가 이렇게 있어서 BC만의 꼬마 전구를 돌릴 때 얘가 1.5V짜리인데 1.5V짜리를 두 개를 연결했다는 건 어떻게 쓰겠다는 요 목적이 뭐예요? 더 오래 쓰겠다는 거죠. 오래 쓰겠다. 또는 더 많은 부하에 대응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1.5V짜리 쓰는 걸 전류를 많이 흘려주게 되니까 병렬 운전한다는 건 이런 의미죠. 얘를 오래 쓰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부하를 사용할 때 즉 전력 자체를 조금 더 주겠다는 거죠. 줄 수 있다. 지금 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기도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발전기죠? 분권, 직권. 병렬이니까 분권이죠. 분권. 이것을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부하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건전지로 생각하면 이쪽 건전지 하나, 이쪽 건전지 하나 이렇게 병렬로 연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이해가 훨씬 편하게 됩니다. 건전지로 생각하십시오. 건전지로. 그래서 직류 발전기를 병렬로 운전했다. 그럴 때 어떻게 운전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렇게 극성을 병렬로 할 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죠. 일반적으로 건전지 연결할 때. 근데 만약에 극성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뒤바꿔 가지고 연결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이면 건전지끼리 전류가 흘러버리죠. 일종의 단락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봐야죠. 얘로 전류가 안 흐르고 이 속에서 얘가 흘러버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건전지를 우리가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전지를 1.5V짜리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는 건 어떤 목적으로 쓸 때 이렇게 해요? 뭐가 세게? 전압이 그렇죠. 전압을 올리는 거죠. 1.5V짜리 두 개를 놓으면 3V가 되는 거죠. 얘는 전압을 올려준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는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면 반대 극성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도 같다는 얘기죠. 같은.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같을 것. 자, 여기는 1.5V짜리 건전지를 넣었는데 여기다 3V를 만약에 놨다고 칩시다. 역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어디로 흐를까요? 1.5V. 왜냐면 이 사이에 1.5V 전이차가 생기면서 사실상 이 내부 저항은 굉장히 작다고 봐야 되니까 역시 사실상 단락 상태가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에 여러분 비할 수 있냐면 보통 요즘은 가정 문 같은 거 아파트 현관에 이렇게 건전지 한 4개 들어가던가요? 6개 들어가던가? 자동 보통 4개 들어가던가요? 근데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이 4개가 다 갈아야 되는데 얘네 둘만 갈아. 아끼려고. 그러면 원래 우리 1.5V짜리 건전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즉 사용된 뒤에 뭘로 판단해요 이걸? 우리가 전류를 재기는 곤란하죠. 보통은 테스터기로 양단의 전압을 재보는 거죠. 그래서 한 1.2V 이하가 나오거나 이렇게 전압이 낮게 나와버리면 얘가 지금 수명을 다 했네 그러고 버리잖아요. 근데 이 4개를 다 동시에 갈아야 되는데 2개만 만약에 간다고 치면 요거 간 거 2개 1.5, 1.5고 얘는 예를 들어서 1.2고 1.3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수명을 더 단축을 시키는 거죠. 이 전지차 때문에 얘네들끼리 지네들끼리 흘러가지고 전력을 소모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 때는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다 갈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 4개 다 갈아야 되는데 나 돈 아껴야지 2개만 갈아도 작동해.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같은 전압을 유지하자 그 얘기죠. 용량은 좀 달라도 이렇게 어떤 건 좀 작은 거 있잖아요. 또 굵은 거 있잖아요. 똑같이 1.5V 이런 걸 같이 써도 되지만 전압을 맞춰야 된다 그 얘기고, 건전지로 생각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하전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한, 이건 뭐냐면 부하전류를 분담한다. 여기가 지금 부하가 있어요. 근데 얘도 얘한테 전류를 보낼 것이고 얘도 보낼 것인데 얘는 용량이 커, 얘는 용량이 작아요.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주자? 크면 얘가 좀 많이 전류를 보내고 작으면 얘보다는 덜 보내고, 그걸 우리가 용량에 비례해서 전류를 분담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류를 그 계좌 저항으로 조절을 해서 전류값을 경렬 운전할 때 용량에 비례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분권 발전기에서 자체적으로 RF가 있죠. 근데 거기에 별도로 가변 저항이라고 그랬어요.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한 게 전류를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 저항을 이렇게 두어서 얘를 조절해서 계좌 전류를 좀 조절하면 자속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 전류값도 다르니까 그런 의미로서 계좌 저항으로 분담을 용량에 비례를 시키자. 자, 외부 특성 곡선 약간 수화 특성. 자, 수화 특성이 일종의 뭐라고요? 정전류 특성. 전류값이 일정하도록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전류값을 변동시키지 않고 수화 특성을 지니도록 하자. 근데 분권 발전기는 우리가 처음에 아까 봤었죠. 분권 발전기 이런 모양을 가졌다고. 자체적으로 분권 발전은 약간 수화 특성이 있었죠. 분권 발전기는 자체적으로 수화 특성이 있었는데 직권 발전기 이것은 안전 운전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균합선을 이렇게 두자입니다. 이 사이에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균합선을 직권 발전기. 얘는 지금 직권이에요. 지금 전기자하고 계좌를 지금 직렬로 연결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 공부할 때는 얘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꺾어서 그렸죠. 꺾어서. 어차피 이거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직권 발전기에서는 전압을 일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균합선이라고 하는 것을 두자는 얘기죠. 자, 근데 복권 속에도 사실은 뭐가 들어있어요? 복권에도 직권이 들어있죠. 직권과 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권 발전기도 여기 직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균합선이 설치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분권은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정전류 특성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특성 곡선에서. 자, 공부 얘기를 잠깐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처음에 공부하기 전에 책만 떠들러 봐서는 가능한 일인가 싶지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또 이해가 어느 정도 반드시 다 이해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되면 또 한번 들어본 뭔가 맥락이 있네 그러면 걸러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능사들 여러분들 이제 다들 많이들 취득을 하셨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막상 처음 볼 때 책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막상 또 시험 보면 고득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내가 그 책을 다 만약에 7, 80점 맞았다. 내가 7, 80점을 다 이해했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증 시험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올 것이 또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기하지 않으시면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합격합니다. 근데 그냥 포기하고 내 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러니까 저도 제일 안타까운 건 포기만 안 하면 반드시 합격은 하는데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더 노력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직류 전동기로 갑니다. 직류 전동기. 자, 직류 발전기 다시 한번 보면 직류 발전기는 계좌에 이렇게 도체, 전기자를 두고 여기 지금 풍력을 표현했는데요. 이걸로 돌려야 됩니다. 돌려서 이쪽 정류기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지죠. 자, 전동기도 구조가 똑같다고 그랬죠. 아까 발전기는 지금 발전기는 지금 여기에다가 이 풍력, 기계적인 에너지를 돌려서 이 부하를 밝히는 거죠.
전력을 공급하는 거라면 전동기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이번에는 이 계좌 사이에다가 얘를 두고 여기에다가 건전지 즉 직류 전원을 두게 되면 얘가 회전한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에너지. 그렇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여러분 뭐 있습니까? 스피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스피커가 무슨 역할을 해요? 마이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를 가지고 고성능의 마이크 정도는 아니지만 스피커를 역으로 연결해서 마이크 쪽에다 꽂고 하면 녹음이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스피커의 원리를 간단히 또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마이크는 여러분 뭡니까?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소리를 이렇게 냈을 때 거기에 진동이 생기죠. 소리의 파형, 진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얇은 막을 얘가 진동을 시키는 거죠. 진동을 시켜요. 진동을 시킨다는 건 결국 뭡니까? 얘가 기계적인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에너지. 그래서 여기에 코일을 달아가지고 얘가 코일이 진동을 합니다. 진동. 뭐에다 두는 거에다가 N극, S극 자석을 두고 여기에 코일을 달아가지고 얘를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코일이 진동을 해요. 그럼 우리 아까 발전기에서 뭐였습니까? 자석 사이에다가 앞으로 어떤 도체를 두고 걔를 움직이면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기전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의 파형 자체가 전류로 바뀌면서 이제 앰프로 들어가서 그걸 증폭을 시키는 거죠. 이게 마이크의 원리, 이게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도 발전기의 원리하고 똑같이 이걸 우리가 전자유도라고 하는데 전기 자기에 의한 기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이크의 역할이에요. 마이크. 그럼 스피커는 또 뭐냐? 스피커는 이걸 거꾸로 연결한 겁니다. 거꾸로. 여기에서 이런 전류판을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얘에다가 전류를 주면 이 도체에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자석 사이에 두면 전류만 흘러요. 얘가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 진동을 해요. 얘가 진동. 그 전류에 의해서. 그럼 그 얘가 진동하면서 거기서 뭘 만들어내요? 음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리를. 그러니까 스피커하고 마이크는 구조가 사실은 똑같다고 봐요. 똑같다. 그래서 고성능의 이 마이크를 만드는 것은 뭐에 달려있냐면 얼마만큼 이 자석을 좋은 자석을 만드는가, 코일을 얼마만큼 이걸 아주 세밀하게 하느냐의 싸움인 거죠. 원리는 이겁니다. 원리는 발전기의 원리가 여기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전자유도에. 저는 어렸을 때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어렸을 때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놀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뭐 라디오도 막 조립해보고 스피커도 키트 사다가 조립해보고 하면 실제로 스피커 가지고 마이크 이렇게 만들어 연결해서 해보면 그게 녹음이 돼요. 물론 좋은 품질은 아니지만 실제로도 해보니까 그렇게 돼요. 이 전동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전동기도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거꾸로 여기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면 얘가 돌아야 되는데 얘가 힘을 받아가지고 이쪽 선풍기 같은 걸 돌린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이 전동기 모터라고 하죠. 전동기에다가 이렇게 중류 주게 되면 얘가 돌아가는 겁니다. 발전기하고 구조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로도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발전기 우리 했잖아요. 발전기는 지금 이건 분권 발전기를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분권 발전기. 그래서 여기에 풍력을 이용해서 얘를 돌려주는 거죠. 돌려주면 발전이 이루어져서 얘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건 다 했던 거니까 자, 이거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했었죠. 자, 발전기는 일단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전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발전기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의 관심사는 풍차 뭐 관심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기 몇 볼트 나오느냐가 일단 발전기는 중요하지. 거꾸로 전동기는 기전력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힘이 중요하겠죠. 힘. 응?
왜냐면 우리는 그 힘을 가져다가 방앗간도 돌리고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기 자동차도 돌려야죠. 전동기. 전기 자동차도 이 전도기가 되죠. 회로도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이쪽 부하 쪽에다가 뭘 걸어요? 직류전원, 선전지를 딱 달아두게 되면 얘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회로도도 그러니까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발전기가 잘 돼 있으면 전동기는 이제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니까. 자, 전동기 한번 봅시다. 여기도 당연히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 이것도 그냥 단자전압 똑같이 붙이고요. 그럼 여기가 전류가 공급이 되겠죠. 이번에는 전류가 계자 이쪽으로도 가고 전기자 쪽으로도 가겠죠. 이거는 이쪽에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클까요? 이가 클까요? V가 클까요? 전동기는 V가 더 크겠죠. V가 더 커서 들어가서 여기서 전압 상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합이 얘와 같아야 되는 거지. 자, 둘의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발전기는 여기에서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얘한테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진 것이 여기에서 떨어지고 그 나머지가 여기로 가는 거죠. 누가 커요? 이가 크죠. 이가 커요. 전동기는 얘에서 V를 공급해가지고 기전력, 이걸 우리가 원래는 역기전력이라고 얘는 역기전력, 이거에 반대 방향으로 얘가 전압이 걸린다고 해서 얘를 역기전력이라고 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사실 심오하게 가야 되는데 크게 중요치 않으니까 여기에서는 기전력, 역기전력, 반대로 걸리는 기전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둘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발전기는 전류가 이쪽으로 공급이 되죠? 전동기는 이쪽으로 전류가 공급이 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전기자 쪽으로 가는 전류 역시 IF, 또 계자 쪽으로 가는 전류 IF. 그러니까 따로 뭐 추가적으로 할 게 없어요. 그냥 반대로 얘가 전압이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는 발전기는 누가 커요? E가 크기 때문에 V 플러스 IA RA였어요. E는 여기서의 전압 강화와 이 전압의 합이었죠. 자, 전동기는 누가 커요? V가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전력, 역기전력, 그냥 기전력이라고 할게요. 이 기전력과 당연히 이번에 전압 강화의 합이 V가 더 크네로 생각하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그걸 변형한 겁니다. 그냥 이걸 왼쪽으로 이양시킨 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식이라고 봐야죠. 그냥. 자, 이거 이해하셔야 이거 외우는 거 하나도 이거 외우고 요거 줘요. 이거 60A분의 피자판 이거 외워야지. 여기서 외우는 건 요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책 보고 달달달 외울 수 있게. 자, 또 봅시다. 자, 여기 전류 I하고 IA, IF 중에 누가 제일 커요? I가 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서 얘네 둘이 갈려 나가니까 얘네 둘이 합이 얘가 되겠죠. 응? 얘가 제일 큰 놈. 그러니까 IA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에서 들어가 얘를 뺀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I에서 IF. 오, 그러네. I에서 IF를 뺀 거네. 이거 외우면 절대 안 되죠. 아무튼 외우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외우선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이것도 역시 역기전력이라고 하고 똑같네. 60A의 피자판이 걸리게 됩니다. 기전력이.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건 어떤 의미냐면 보시면 우리 발전기라든가 전동기에서 그 수 이미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발전기 전동기 가져왔는데 극수 우리가 바꿔요? 아니 뭐 이미 정해져 있어. 부채수 우리가 바꿔요? 못 바꿔. 그리고 60 병렬 회로수 바꿔요? 못 바꿔.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얘는 정해져 있는 하나의 어떤 값이다, 상수다. 그래서 걔를 그냥 K로 표현한 겁니다. K로. 그리고 여기에 뭐 얼마만큼의 전압이 공급되고 전류가 어떻게에 따라서 이게 자속은 좀 변하겠죠. 자속. 그리고 여기가 몇 번 회전하느냐는 이제 분당 회전수라고 그랬죠. 얘는 분당 회전수. 이런 것들은 좀 변할 수 있는 값인데 A분의 피자판, 60A분의 피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상수 K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어떤 자, 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이쪽이 전압이 더 크구나. 전동기는 기전력이 더 크구나. 아니, 발전기는 기전력이 더 크구나. 전동기는 부위가 더 크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동기는 기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힘이 중요합니다. 힘. 그래서 자, 전동기를 한번 보면 자, 뭐가 들어가요? 전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력이 들어가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 그래서 여기 오메가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오메가를 대문자로는 그리스문자 이렇게 쓰고요. 소문자라는 W자 비슷하게 이렇게 씁니다. 오메가 그리스문자. 오메가 얘는 오메가 얘는 소문자예요. 소문자. 라디안 퍼 세크 이런 거니까 초당 라디안. 라디안이 각을 의미했죠. 각. 제가 전력공학 시간에 이 라디안에 대해 설명했던가요? 한번 했었죠? 우리가 각도를 표현할 때 뭐 60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60분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뭐 45도, 30도 이걸 그러니까 흔히 그냥 이거를 그냥 쉽게 그냥 각도법 그냥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걸 60분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1도를 나중에는 얘를 60초로 1도를 60으로 나누는 겁니다. 또 1초를 또 몇 도로 60분 도고 얘가 분이에요. 1분을 60초로 또 나누게 됩니다. 그걸. 그래서 이걸 60분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돌아가는 게 우리 몇 도예요? 한 바퀴 돌아가는 게 360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구가 태양을 1년에 365일 걸려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1도씩 돌아간다고 해서 한 바퀴를 원래 365도 이랬어야 되지만 그냥 360으로 정한 거죠. 이것도 그냥 약속이에요. 그러고 나서 1도는 60분, 1분은 60초 이런 식으로 그 각 하나를 60등분해가 60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각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왜 그럼 안 쓰고 얘를 안 쓰고 왜 라디안이라고 하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걸 왜 다른 방식을 또 쓰느냐? 이거는 이렇게 수를 나누다 보니까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법에 대응되는 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법은 10이 올라갈 때 하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얘는 60이 올라갈 때 하나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는 그 십진법에 대응되는 수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실수에 대응되는 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도법은 이건 참고로만 그냥 여기 반지름이 R인 원중에서 얘를 점점 이렇게 각을 올려가면서 이 반지름하고 이걸 후라고 하거든요. 이 후의 길이가 역시 R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때의 각을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R이 되는 순간을 얘를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실수 십진법의 그 수 1로 얘를 정의를 한 거예요. 다이는 물론 라디안이라고 하는 걸 썼지만 이것은
1이라고 하는 그 실수, 십진법에 해당되는 1로 정의해서 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왜 실수로 정의를 해야만 되냐? 나중에 우리가 이쪽 x축, y축 이렇게 다루어서 사인파를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이건 일종의 사인 함수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함수. 수학에서 함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축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실수를 가지고. 각도도 실수를 가지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디안, 포도법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포도법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을 60분법, 얘를 포도법. 이거는 각도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십진법화 또는 실수화했다, 그런 의미로 이 포도법을 쓰는 거예요. 포도법을 쓰는 이유가 참고로 뭐 알고 가시면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저 라디안이라고 하는 이 각은 각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십진법에 대응되는 수로 다시 만든 겁니다. 다시. 옛날에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막 개혁을 많이 했잖아요. 1700년대. 그때 우리 시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뭡니까? 시계가 사실은 60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1분은 60초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 대혁명 때 이거 쓰지 말자. 왜? 우리가 십진법 쓰는데. 그래가지고 시계 자체를 십진법으로 그때 썼었던 적이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 그러다가 몇 년 쓰다가 불편해서 다시 폐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뭐는 기억을 해야 된다? 90도는 180도는 이 포도법 라디안으로 바꾸면 얼마? 파입니다. 파이. 이건 외우셔야 돼요. 180도는 파이. 그러니까 얘 파이는 뭐냐면 3.14 이렇게 나가면 이것도 실수예요. 실수. 어떤 숫자. 180도를 이런 파이라고 하는 값으로 아까 우리 정의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외웠으면 90도는 그러면 얘 반절이니까 이거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파이가 돼야죠. 그러니까 저거 하나 외우면 나머지는 생각해낼 수 있어요. 자, 60도는 얘를 3으로 나눴네? 그럼 얘도 뭐 해주면 돼요? 그럼 3분의 파이 라디안. 특수각이죠. 45도. 45도는 90도를 반으로 나눴네? 얘를 반으로 나누면 얼마? 4분의 파이. 오,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30도까지 해봅시다. 30도는 그러면 우리가 알고 60도가 또 반절로 나눈 값이니까 그렇죠. 6분의 파이. 이런 값들이 이제 많이 써먹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 두드릴 때도 이 각도에 대해서 60분법을 쓰느냐, 포도법을 쓰느냐를 잘, 그건 나중에 그건 제 유튜브에 보면 그 사용법 올려놨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공학용 계산기 사용법에서 제가 막 애니메이션으로 막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한 2만 원대 하는 것 같은데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한 번 쓰고 안 쓸 건데 뭐하러 사나 그러지 마시고, 한 문제 때문에 내가 합격이 3개월이 앞서가면 몇백만 원을 버는 겁니다. 시간과 싸운 거고 미리미리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오메가는 일종의 각 속도입니다. 이건 각을 의미하고 여기는 초당 움직임 각이니까 각 속도예요. 각 속도. 각 속도 오메가는. 전동기는 이렇게 전력 VI가 공급이 되면 이 전기적인 입력이 기계적인 출력으로 바뀌는 것을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력 자체는 여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전력이죠. 전력. 이거 뭐예요? VI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전동기에서 나오는 출력은 각 속도에다가 타우라고 해서 이걸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문자 타우 이렇게 표현하고요. 얘는 토크를 표현할 때 타우라고 하는 문자를 쓰게 되고 토크입니다.
우리말로는 회전력 또는 돌림힘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토크 그렇게 얘기하죠. 토크 그러면 우리말로 이해하자면 회전력입니다. 회전력. 그래서 제가 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증명은 다른 뭐 강의나 동영상에 했지만 여기서는 그게 중요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제 시험에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토크 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동기는 힘이 중요하죠. 힘, 회전력이 중요합니다. 회전력, 토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전력 60의 1분의 피자판을 외웠는데 토크를 안 한다는 건 역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 토크가. 전동기 핵심은 사실 토크입니다. 토크. 응? 그래서 토크의 단위를 묻는 것도 종종 나와요. 그래서 N은 뉴턴입니다. 뉴턴 뭐죠? 힘의 단위죠 원래. 그리고 M은 당연히 미터죠. 뉴턴 미터라고 하고요. 얘를 단위 묻는 문제도 잘 나와요. 토크의 단위 뉴턴 미터. 그 다음에 여기는 킬로그램 미터를 쓰기도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자면 원래 킬로그램 이거는 원칙적으로 질량의 단위죠. 질량과 무게는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이건 질량이고요. 무게는 일종의 그 질량이 받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원래는 무게는 킬로그램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원래는 곱해야 돼요. 중력 가속도. 그게 얘가 9.8 얼마인데, 근데 우리가 이때 무게의 단위를 이 중력 가속도까지 곱해야 되지만 그냥 이것은 관례적으로 그냥 킬로그램을 그냥 단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8 원래 미터 세크가 세크 제곱이 아마 중력 가속도 이게 단위여서 원래는 1kg을 뉴턴으로 바꿀 때는 9.8뉴턴이에요. 원칙적으로 1kg 중이라고 원래 써야 돼요. 중력 가속도가 곱해진 개념으로. 원칙은 우리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 무게입니다. 그렇죠? 내 질량하고는 달라요. 내가 달에 가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좀 다르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하지만 지구에서의 질량과 달에서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죠. 질량. 무게는 다르지만 왜? 무게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것이 무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관례적으로 무게라고 하면 그냥 중력 가속도를 빼고 그냥 킬로그램을 쓴 거예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그냥 제가 째내려고 그냥 한 소리고, 여기에서는 뉴턴 미터하고 킬로그램 미터가 그렇게 되면 이 단위 묻는 문제도 한번 조금이라도 더 기억이 나실까 하고, 뉴턴 미터, 킬로그램 미터를 토크의 단위로 쓴다라고 하는 거. 자, 이 값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값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는 9.5고 뉴턴 미터일 때는 9.5고 0.97호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요. 1kg을 9.8뉴턴. 왜냐면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그걸 곱해서 아무튼 계산한 것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을 뿐이고, 뉴턴 미터일 때는 9.5에 n분의 p, 이거는 회전수가 되고요. 얘는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거 다 빼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결과는 꼭 외우셔야 된다고요. P는 여기 기전력, 일종의 전압이죠. 전압, 기전력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 이거 안 하셔도 된다고요. 결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60의 피자판 뭐 이거 집어넣어서 지금 한 것이 결론이 뉴턴미터일 때는 9.5 n분의 p. n이 뭐라고요? 분당 회전수.
P는 전력. 뉴턴 미터일 때는 9.5, 킬로그램 미터일 때는 0.975.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어요. 이건 아예 그냥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생략하셔도 돼요. 자, 이거 역시 이제 분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 이제 속도 특성에 관한 식인데 결론은 이건데요. 결론은 이건데 이것도 너무 급하면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지만 사실은 기존에 했던 걸로 얘는 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살짝, 왜냐하면 이걸 이해한다는 건 회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저 용어들 다 알잖아요. 지금 RF, 뭐 RA, IA, E 다 아시잖아요. 한번 이해를 해보면 다른 공부하고 이건 파급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발전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동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커요? E하고 V 중에? V가 더 크죠. V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V가 더 커요. E에다가 IA, RA 이해 가시죠? 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해봅시다. 그렇다면 얘를 왼쪽으로 이양시켜서 이것도 당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네요. 한번 따라가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다른 거에 보탬이 되니까 이해되면 좋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돼요. 근데 그때 기전력은 발전기나 전동기 다 뭐라고요? 60A분의 피자판 이러면서 또 외우는 거예요. 발전기, 전동기 다 60A분의 피자판, 그리고 60A분의 PZ 이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상수 K로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 이 두 식으로부터 n에 관해서 정리하면 K5가 분모로 가면 되겠죠? 이 아래로 얘가, 그래서 n은 K5분의 2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 뭐 외워서 증명하라 이런 거 아니고요. 과정이 한 번만 이해가 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봅시다. 그렇다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아까 2가 뭐라고요? V-I의 아래를 그냥 여기에 대입을 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봅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K라고 하는 어떤 소문자 K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라고 했는데, 그럼 K분의 1도 이게도 어떤 상수니까 조금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만 달리할 뿐 어떤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K가 이렇게 분모에 있는 거 소문자가 보기 싫으니까 그냥 K분의 1을 대문자 K로 바꿔서 그냥 상수로 그냥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결국 회전수라고 하는 n이 요 식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분권 전동기에서의 회전수를 의미합니다. 복잡해 보일 것 같았지만 저런 과정들을 한번 따라가면 이해도 할 만하고 또 여러 가지 암기도 하면서 60A분의 피자판 이런 것도 암기해 볼 겸해서 한번은 해봤습니다. 이게 바로 분권 전동기의 속도, 회전수, 분당 회전수죠. n이 이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공식이 지금 그대로 있는 거죠. 저기 딱 걸려서 안 보여요. 써볼까요? 얘는 K의 5분의 V 마이너스 IA RA 요거 있죠? 분권 전동기에서 우리 한번 살짝 한번 자 이제 전동기에서 정상 상태 부하가 존재할 때 부하가 즉 여기에 지금 건전지를 달아서 전력을 공급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선풍기 하나 달아서 이제 프로펠러를 돌리는 일종의 얘가 부하가 되는 거죠. 돌아가니까 뭐 선풍기를 돌리든 물레 뭐 방아를 돌리든 전기 자동차를 돌리든 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부하가 커진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부하가 커져요. 아니면 컨베이어 벨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부하가 좀 적을 때는 얘가 벨트만 돌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물건을 딱 올려놓는 순간 얘가 큰 힘을 받아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하가 증가한다는 건 그런 의미죠. 여기에 뭔가 무거운 걸 이제 달아가지고 이제 돌리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전류를 필요합니다. 부하가 높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많이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전류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비교적 적은 전류를 쓴다고 그랬죠. 전자석을 만드는 전류의 적은 전류. 그러니까 이쪽 IA 쪽으로 당연히 이쪽에 부하를 더 공급해 줘야 되니까 더 큰 힘을 받아야 되니까 IA 쪽 전류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여기 봅시다. 이게 지금 회전수예요. 여기 회전수. 그냥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회전수. 근데 IA가 얘가 증가해요. 응? 증가해. 이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어떤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지.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러면 얘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진다는 거죠. 자, 이 과정 반드시 이해하고 시험에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부드럽게 넘어가도 좋고 혹시라도 이해가 되네 그러면 좋다는 얘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얘는 이 회전 수가 변동 자체가 크게 나지 않고 약간 미비한 편이다. 그 얘기라고. 미비하다. 왜냐면 여기 RA라고 하는 전기자 내부 저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내부 저항 그러면 상당히 작은 값입니다. 실제로 내부 저항 그러면 상당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떨어지긴 하지만 즉 이게 어떤 값이 돼서 마이너스 얼마 값이 되긴 하지만 RA가 전기자 내부 저항 이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얘가 뭐 커진다고 해서 얘가 엄청나게 뭐 달라지거나 하지 않고 비교적 그래서 우리가 분권 전동이 그러면 약간 정속도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해를 해본 거예요. 분권 전동이 그러면 이 부하가 이렇게 급변하더라도 약간 정속도 특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